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0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0회 어휘 부분입니다. 형용사 부분입니다. 허술하다입니다. 자, 허술하다는 치밀하거나 꼼꼼하지 못하고 틈새가 있다라는 뜻으로 不周密或者不仔细라는 뜻인데요.疏忽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은 학교 식당의 위생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这次学生集体食物中毒是因为学校的卫生管理疏忽. 자, 이번 학생들의 식중독 일은 학교 식당의 위생 관리가 꼼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뜻으로 허술했기 때문이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허술하다 라는 뜻은 꼼꼼하지 못하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해도 경영 관리가 허술하다면 성공하기 힘들다. 即使企业规模大，如果经营管理疏忽的话，很难成功。 자,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해도 경영 관리가 꼼꼼하지 못하면 또는 치밀하지 못하면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허술하다라는 뜻은 꼼꼼하지 못하다 또는 치밀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술하다는요, 네, 치밀하지 못하다, 네, 不周密라는 뜻으로 쓰거나 꼼꼼하지 못하다, 不仔细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네, 중국어에 가장 가까운 말은疏忽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변변하다입니다. 변변하다는 像样 또는 说得过去라는 뜻으로 제대로 갖추어져 꽤 충분하거나 쓸만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졸업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했다. 虽然毕业很久了，但还是没能找到像样的工作. 자, 졸업한 지 이 사람이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괜찮은 일자리도 찾지 못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변하다라는 뜻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괜찮다 또는 충분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변변한 약도 먹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 在世界各地仍有孩子因为没能吃上像样的药而面临死亡. 아직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효과가 있는 약, 즉 변변한 약이라는 뜻은 여기에서는 네, 효과가 있는 약을 나타내겠죠. 효과 있는 약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약 같은 약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변변하다라는 뜻은 네, 쓸만하다, 그용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죠. 자, 변변하다라는 뜻은 여러분 충분하거나 괜찮거나 쓸만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가장 비슷한 중국어로 보자면 像样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묘하다입니다. 교묘하다는 巧妙라는 뜻인데요. 솜씨나 재주가 약삭 빠르고 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약삭 빠르다라는 뜻은 圆滑라는 뜻이고요. 묘하다는 지묘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경찰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 경찰은 점점 더 교묘해지는, 즉 약삭빠른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약삭빠른 보이스피싱 사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즉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에서 교묘하다라는 뜻은 약삭빠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홈쇼핑은 소비자가 물건을 사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家庭购物常常巧妙地诱导消费者购物. 자, 홈쇼핑은 소비자가 물건을 사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자, 여기서 교묘하다라는 뜻은요, 네, 묘하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묘하게 그것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교묘하다라는 뜻은 여러분, 어떤 솜씨는 재능이죠, 그쵸? 재능이나 재주가 아주 약삭빠르다는 포딩치입니다. 빠르긴 빠른데 좀 나쁜 식으로 빠르다라는 뜻이죠. 나쁜 식으로 빠르고 또 기묘하다, 좀 묘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다음은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연습 문제입니다. 연말 파티에 초대받았지만 뭐뭐 옷 한 벌도 없어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1번 허술한, 2번 변변한, 3번 교묘한, 4번 치밀한. 답은요? 네, 2번 변변한이 되겠죠? 자, 연말 파티에 초대를 받았지만 변변하다라는 뜻은 像样的라는 뜻이죠. 괜찮은 옷이 한 벌도 없어서 내가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괜찮은 옷 한 벌, 네, 2번에 변변한 옷 한 벌이 답이 되어야 하고요. 자, 4번에 치밀하다라는 뜻은 아주 꼼꼼하다라는 뜻으로, 네, 1번에 허술하다와 반대의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연습 문제에서의 답은 2번 변변하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첫 번째 부분의 동사들입니다. 자, 동사 1의 첫 번째 동사는 되살리다입니다. 되살리다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의미 모두 잘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의미는 잊혀진 기억이나 감정을 다시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각나지 않는 후이, 그죠? 기억이나 감정을 다시 떠올리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을 다시 생기게 하다라는 뜻으로, 네,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을 다시 나타나게 하다라는 뜻의 의미인데요. 자, 이 두 개의 의미 어떻게 쓰는지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인, 네, 감정이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다라는 뜻의 예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열렬히 사랑했던 기억들을 되살리기 위해 둘만의 추억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 他们为了重温热恋时的回忆前往拥有两个人回忆的地方旅行. 자, 그 둘은 서로 너무너무 사랑했던 옛날 기억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되살리기 위해서라는 뜻은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만의 추억이 있는 곳에 여행을 갔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두 번째 의미인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을 다시 생기게 하다라는 뜻의 예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众多专家为了恢复传统文化而努力. 자, 많은 전문가들은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쵸? 점점 사라지는 그 전통 문화를 다시 생기게 하기 위해서, 네, 애쓰고 있다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되살리다는, 네, 사라진 것을 다시 생기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되살리다는 후이후 또는 종원이라는 뜻으로 두 개로 쓰이고요. 네, 첫 번째 의미는 기억이나 감정을 다시 생각나게 하다이고, 두 번째는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을 다시 생기게 하다로 쓰인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동사는 복구하다입니다. 자, 복구하다는 시우후라는 뜻으로 손상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건물을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谁也不知道修复因地震而倒塌的建筑需要多长时间. 자, 지진 때문에 무너진 건물들, 그쵸? 그 건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자, 여기서 복구하는데 라는 뜻은 다시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구하다라는 뜻은 네,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 하다, 즉 회복시키다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해 삭제된 시스템을 복구하는데 한 달이 걸렸다. 修复因病毒删除的系统花了1个月. 자,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없어진 시스템을 다시 살리는데, 그죠? 다시 회복하게 하는데 한 달이 걸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복구하다라는 뜻은 네, 이미 손상된 것을 다시 원상태로 가지고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우후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동사는 복제하다입니다. 복제하다는 크롱 또는 후즈라는 뜻인데요. 어떤 것을 원래 형태 그대로 재생하거나 표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원래가 있었던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내다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저 그림은 유명 화가의 작품을 복제한 것이다. 挂在墙上的那幅画是复制名画家的作品. 자, 벽에 걸려있는 저 그림은 유명 화가의 작품을 그대로 네, 똑같이 그린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원래 것과 똑같이 만들다라는 뜻으로 복제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복제양에 이어 두바이에서는 세계 최초로 낙타를 복제했다고 한다. 继克隆羊之后，迪拜培育出世界上第一只克隆骆驼. 자, 복제양에 이어서, 그쵸, 복제양 다음으로 두바이에서는 세계 최초로 낙타를 만들었다고 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낙타를 복제하다라는 뜻은 원래 낙타의 모양 그대로를 만들어내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제하다라는 뜻을 쉽게 말하면 네, 크롱이라는 뜻이나 후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원래 어떤 것을 그 형태 그대로 다시 만들어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자, 네 번째 동사는 재건하다입니다. 재건하다는 再造 또는 종建이라는 뜻으로 자, 이미 없어졌거나 허물어진 것을 다시 만들다, 네, 다시 세우다라는 뜻으로 再次建立已经消失或者倒塌的东西라는 의미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이 다리는 원래 목조 다리였지만 무너진 이후 석조 다리로 재건했다. 这座桥原本是木质桥倒塌之后重建成石桥. 자, 이 다리는 원래는 나무로 만든 다리였지만 무너진 이후로 돌로 만든 다리로 다시 지었다, 다시 세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건하다는 재는 다시, 건은 건설하다라는 뜻으로
다시 세우다, 다시 짓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보시면요. 지진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집들을 재건하고 있다. 地震发生5年了，然是很多房子依然在重建中。 자, 지진이 발생한 지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요. 여전히는 아직까지라는 뜻이죠. 네, 아직까지 많은 집들을 계속 다시 세우고 있다, 다시 만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건하다도 네, 다시 만들다, 다시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재건하다의 재는 여러분 다시, 건은 건설하다, 건축하다라는 뜻에 세우다, 짓다라는 뜻을 가져서요. 재건하다는 다시 세우다, 다시 짓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보통은 모두 건축물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 앞에 건축물과 관계 있는 명사가 자주 나온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동사는 재현하다입니다. 재현하다는 再现 또는 종시엔의 뜻으로 사물이나 현상 등을 다시 나타내다라는 뜻인데요. 네, 再次出现事物或者现象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 영화는 60, 70년대의 상하이 거리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那部电影真实再现了60、70年代上海的街景。 자, 그 영화는 60, 70년대의 상하이 거리를 그대로 다시 나타내고 있다, 다시 표현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우리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 我们为了重现事故当时的情况，重新去了事故现场。 자, 우리는 사고 때의 상황을 다시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표현하기 위해서 사고의 현장을 다시 가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현하다의 재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현은 표현하다, 나타내다라는 뜻을 가져서 다시 표현하다, 다시 나타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연습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태풍으로 파손된 도로들을 뭐뭐 위해서 힘쓰고 있다. 1번 복제하기, 2번 재건하기, 3번 복구하기, 4번 재현하기. 답은요? 네, 3번 복구하기가 되겠죠? 자, 1번에 복제하기라는 뜻은 후즈 또는 클롱이라는 뜻으로 어떤 것을 똑같이 만들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재건하다라는 뜻은 다시 짓다, 종造또는 종지엔의 뜻을 나타냈고요. 자, 3번의 복구하다라는 의미는 손상된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다라는 뜻으로 네, 시오후라는 뜻이었죠. 자, 네 번째 재현하다는 다시 나타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습 문제에서 보면 정부는 이번 태풍 때문에 파손되다는 순상, 그죠? 손상된 도로, 길이라는 뜻이죠. 이 도로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리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3번 복구하다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사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동사는 혼내다입니다. 자, 혼내다는 심하게 꾸짖거나 벌을 주다라는 뜻으로 严厉的责骂或者处罚입니다. 자, 혼내다의 의미는 教训 또는 마 또는 责骂 이런 뜻을 나타내는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학교 정문에서 지각한 학생들을 혼내고 계셨다. 老师在学校门口训斥迟到的学生. 자, 선생님은 학교 정문에서 지각한 학생들을 뭐라고 했다. 그죠? 벌을 주거나 꾸짖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나는 키가 작은 내 동생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찾아가 혼내주었다. 我找到欺负我矮个子的弟弟的人教训了一顿. 자, 나는 키가 작은 내 동생을 괴롭히다라는 뜻은 치푸라는 뜻이죠. 괴롭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벌을 주었다. 教训, 그죠? 벌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혼내다라는 뜻은 여러분 심하게 꾸짖거나 뭐라고 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어떤 벌을 주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자, 두 번째 동사는 따돌리다입니다. 자, 따돌리다는 뜻이 두 개인데요. 자, 두 개의 뜻 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뜻은 찾아오거나 뒤따르는 사람을 떼어내다라는 뜻입니다. 甩开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甩开脚来或者跟随的人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다라는 의미로 여기에서는 무위니 짜이치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甩开라는 뜻을 나타내는 예문입니다. 영화에서는 쫓아오는 경찰차를 따돌리고 도망가는 장면이 많다. 在电影里甩开警车逃跑的场面很多. 자, 영화에서는 나의 뒤를 쫓아서 오는 경찰차를 따돌리다라는 뜻은 경찰차를 떼어내고, 자, 甩开라는 뜻으로 쓰고 있죠. 도망가는 장면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따돌리는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不能对学校里朋友之间孤立同学的事情置之不理. 자, 학교에서는 친구들끼리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을 따돌리다라고 하죠. 즉, 친구들끼리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는 따돌리다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같이 놀고 싶지 않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자, 따돌리다의 뜻은 두 개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뜻은 甩开라는 뜻으로 어떤 사람이 쫓아오거나 뒤따르는 사람을 떼어내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어떤 사람을 싫어해서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동사는 타이르다입니다. 타이르다는 说服别人听话라는 뜻으로, 자, 아까 혼내다 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뜻인데요.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말을 듣도록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예문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 자주 싸우는 동생과 나에게 사이좋게 지내라고 항상 타이르셨다. 小时候我和弟弟经常打架，爸爸总是教育我们要好好相处. 자, 아버지는 어릴 때 자주 싸우는 동생과 나에게 항상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타이르셨다라는 뜻은 설득하셨다 또는 이렇게 말을 하셔서 말을 듣도록 했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선생님은 반 학생들에게 지각하지 말라고 타이르셨다. 老师告诫班里的学生们不要迟到. 자, 선생님은 반 학생들한테 지각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다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에서 타이르다도 역시 설득하다 또 그것에 대한 말을
함께 하다라는 뜻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사는 나무라다입니다. 자, 나무라다는 저배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자, 의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주의를 주어서 알아듣도록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指责别人的错误并使人明白要注意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용돈을 일주일 만에 다 쓴 딸을 나무랐다. 妈妈责备女儿才一周就把一个月的零用钱都用完了. 자, 어머니는 한 달 용돈을 일주일 만에 다 쓴 딸에게 어떻게 했죠? 네, 주의를 주었다, 지적을 하였다라는 뜻으로 네, 责备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잘못한 학생을 나무라기보다 항상 이유를 먼저 물어보셨다. 比起责备犯错的学生，班主任老师总是先询问理由. 자, 담임 선생님은 잘못한 학생에게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지적하거나 주의를 주기보다는 항상 이유를 먼저 물어봤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라다라는 뜻은요, 네, 지적하다, 잘못을 지적하다, 또 주의를 주다라는 뜻으로 责备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다섯 번째 동사는 쓰다듬다입니다. 쓰다듬다는 부모라는 뜻인데요. 어떤 대상을 손으로 쓸어서 만지다. 用手抚摸对象. 자, 예문 보겠습니다. 철수가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자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었다. 这秀抚摸小狗头后，小狗就摇尾巴. 자, 철수가 강아지의 머리를 손으로 만지자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었다라는 뜻으로 여기에 쓰다듬다라는 뜻은 어떤 것을 손으로 만지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보면 언제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귀여워해 주셨다. 奶奶不论什么时候看到孙子总是抚摸着他的头，疼爱他. 자, 할머니는 손자를 보면 언제나 머리를 만지면서 귀여워해 주셨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도 네, 머리를 쓰다듬다라는 뜻은 네, 머리를 만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쓰다듬다라는 뜻은요, 어떤 것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자, 다음은 연습 문제입니다. 잘못한 아이에게 매를 드는 것보다 잘 알아듣도록 뭐뭐 방법이 훨씬 좋은 교육법이다. 1번 타이르는, 2번 혼내는, 3번 나무라는, 4번 따돌리는. 답은요? 네, 1번 타이르는이 되겠죠? 자, 우선 4개의 의미 함께 보겠습니다. 1번의 타이르다라는 뜻은 네, 쇼프라는 뜻으로 어떤 말을 듣게 하게 설득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두 번째 혼내다라는 뜻은 저마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뭐라고 하다, 네, 주의를 주다, 뭐 이런 뜻이었죠. 3번의 나무라다라는 뜻은 지적하다, 또 주의를 주다라는 뜻으로 저배라는 뜻이었습니다. 4번에 따돌리다라는 의미는 2개가 있었죠. 하나는요, 슈아이카이라는 뜻으로 쫓아오는 것을 떼어내다라는 뜻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네, 다른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좋아하지 않아서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연습 문제에서는 잘못한 아이에게 매를 들다라는 뜻은 때리다라는 뜻이죠. 때리는 것보다 잘 알아듣도록,让他听得懂, 그죠? 알아듣도록 说服的方法更好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득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1번 타이르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타이르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동사 세 번째 부분의 첫 번째 동사는 다그치다입니다. 다그치다는 일이나 행동 등을 빨리 끝내려고 요구하며 몰아붙이다라는 뜻입니다. 要求逼迫快点结束事情或者行动等이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으로 다그치다를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사장은 직원들에게 일을 빨리 끝내라고 다그친다. 市长催促职员快点结束工作. 자, 사장님들은 직원들에게 빨리빨리 하세요라고 항상 요구하죠. 네, 그래서 일을 빨리 끝내라고 요구한다라는 뜻의 동사를 다그치다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공부하라고 다그치기보다는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比起要求孩子一定要学习，让孩子看到父母学习的样子更有效果. 자, 아이들에게 무조건 공부하세요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문장이죠. 자, 여기에서도 다그치다라는 뜻은 어떤 것을 계속하라고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그치다라는 뜻은요, 추이하는 뜻을 나타내고요. 자, 계속 빨리 하라고 하거나 계속 하라고 요구하고 몰아붙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자, 두 번째 동사는 일컫다입니다. 일컫다는 어떤 것을 가리켜 말하다인데요. 쉽게 말해서 칭찬이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컬었다. 自古以来就称赞韩国为东方礼仪之邦. 자, 옛날부터 한국을 동방에 예의가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컬었다라는 뜻은 말했다라는 뜻이고요. 뭐뭐라고 일컬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참여한 장군들을 일컬어 영웅이라 한다. 为了守护国家而参与战争的将军被称赞为英雄. 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장군들을 말해서 영웅이라고 말한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일컫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어떤 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다라는 뜻의 동사는 일컫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사는 견주다입니다. 견주다의 뜻은요, 어떤 대상을 비교하다라는 뜻인데요. 비교某个对象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견주다라는 뜻은 어떤 실력에 어떤 것을 비교하거나 또는 어떤 것에 어떤 것을 비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팔씨름은 우리 학교에서 그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在我们学校没有能和他较量半手腕的人. 자, 우리 학교에서는 그와 비교할 수 있는 팔씨름 실력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와 견줄 수 있는 사람, 그죠? 그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10년 전과 현재의 상하이를 견주어 볼 때 아주 많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10年前的上海和现在的上海相比可以看出变化很大. 자, 10년 전과 현재의 상하이를 비교해 볼 때, 그죠? 여기서 견주어 보다라는 뜻은 비교해 보다라는 뜻이 되겠죠? 비교해 볼 때 변화가 많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견주다라는 뜻은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비교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다음으로 함께 볼 부분은 문법입니다. 자, 첫 번째 문법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 을듯 말듯하다입니다. 자, 을듯 말듯하다는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를 표현하는데요. 자, 쉽게 말해서 거의 어떨 것 같다, 几乎像怎么样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태는요, 동사 뒤에 을듯 말듯하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아이는 억울한지 울듯 말듯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다. 也许是因为太委屈，孩子用几乎要流眼泪的表情看着妈妈。 자, 아이는 억울한지 울듯 말듯한 표정이라는 뜻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엄마를 봤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울듯 말듯하다는요, 네, 几乎要哭起来, 그죠? 거의 울 것 같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평소 소극적인 그녀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다. 平时很内向的那个女孩用几乎听不见的声音发表了自己的意见. 평소에 소극적인 그녀는 들릴 듯 말 듯한, 네, 들릴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들리긴 들립니다. 그죠? 들릴 때 말 듯한 목소리로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을 듯 말 듯하다는요, 보통 자동사 뒤에 쓰거나 또는 피동사 뒤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자동사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이 거의 뭐뭐일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동사인 경우에는요, 방금 들릴 듯 말 듯하다라는 동사에서 들리다라는 뜻은 피동사가 되죠. 이런 피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완벽하게 같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또 하나는 거의 뭐뭐일 것 같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의 의미 모두 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예문의 첫 번째 울 듯 말 듯하다라는 동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울 것 같다로 이해하시면 됐고요. 두 번째 들릴 듯 말 듯하다라는 뜻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릴 것 같기도 한 아주 작은 소리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는 대신입니다. 자, 는 대신은요, 앞문장의 내용을 뒷문장으로 바꿔서 쓰거나 다른 두 특성을 비교, 설명할 때 쓴다라는 뜻으로 用于用后面的句子代换前面的句子的内容，或者用于比较说明不同的两种特征的时候라는 뜻입니다. 자, 형태는 동사인 경우에는 는 대신을 쓰면 되고요. 상태 동사인 경우에는 는 대신을 쓰면 됩니다. 자,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출근을 안 하는 대신
집에서 일을 했다. 今天没有去公司在家工作了. 오늘은 회사에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따이티겠죠? 네, 집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따이티 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자, 여기에서는 따이티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은 값이 비싼 대신 질은 아주 좋다. 百货商店卖的东西价格贵，但是质量很好. 자,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은 값이 비싸지만, 그죠? 그렇지만 상반되는 하나의 좋은 점은 질이 아주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예문에서 출근을 안 하는 대신 집에서 일을 했다라는 뜻은 어떤 것을 대신하다, 따이티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 두 번째,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은 값이 비싼 대신에 질이 좋다라는 뜻은요. 네, 뭐뭐지만이라는 주안저, 전환을 나타내서 비교, 비자오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네, 주안저 주호 비자오가 되겠죠. 이 두 개의 의미 모두 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법은 무섭게라는 문법입니다. 자, 여러분 뭐뭐 자마자 이什么 就什么라는 문법을 공부한 적이 있으시죠? 네, 그 의미와 거의 비슷한데요. 자, 어떤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일이 일어난다라는 뜻의 문법입니다. 자, 형태는요. 이 什么就什么가 동주어와 동주어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 무섭게 동사의 형태로 쓰게 되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妈妈的唠叨一结束，他就马上进了自己房间. 자, 그 사람은 어머니의 잔소리가 끝나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회의가 시작되었다. 午饭一结束，会议就又开始了. 자, 점심 식사가 끝나자마자 회의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죠. 네, 무섭게는 자마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법은 는 대자입니다. 자, 는 대자는요. 即使任何前面的事情，但也不能达到所期望的，或者也没有什么用处라는 뜻으로 앞에 일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것이 별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형태는요. 동작 동사인 경우에는 는, 대자, 요소인 는, 메소인 는, 대자가 되겠고요. 상태 동사인 경우에는 대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 친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댔자 나를 따라올 수는 없을 것이다. 那个朋友不论多努力学习也不能赶得上我. 자, 그 친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쵸? 他就算这样也没办法라는 뜻이죠. 열심히 공부해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이미 모든 사실이 다 알려졌는데 지금 말한 대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都已经是全都知道的事情了，再说有什么用呢? 이미 모두 알려졌기 때문에 就算现在说也没有什么用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말한 대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는 뜻은 반원지로 소용이 없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자 뒤에는 모두 다 을 수 없다 또는 소용이 없다 등등으로 否定的句子가 많이 오죠. 자, 그래서 대자 뒤에는 부정문이 함께 자주 온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문법은 으면 몰라도입니다. 자, 으면 몰라도의 의미는 현재의 상태와 반대이거나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다 라는 뜻인데요. 假设于现在的状态相反或者没有发生的事情라는 뜻입니다. 자, 형태는요. 동사 뒤에 으면 몰라도 라고 쓰거나 명사 뒤에 이라면 몰라도로 쓰시면 됩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철수 본인이 직접 가면 몰라도 대리인이 가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除非哲秀本人亲自去，代理人去的话，那个问题估计很难解决。 자, 철수 본인이 직접 가면 몰라도 라는 뜻은 여기서 으면 몰라도 라는 뜻은 除非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직접 가면 그 일이 해결될지도 모르겠지만 대리인이 가면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너가 태권도 선수라면 몰라도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 除非你是跆拳道选手，要不怎么赢得了那个人呢？ 너가 태권도 선수라면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길 수가 없을 거야 라는 문장이죠. 자, 여기에서도 선수라면 몰라도 라면 몰라도는 除非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토픽에서 으면 몰라도 라는 문법이 나오면 除非라는 뜻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자, 여러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셨죠? 자, 문법은 여기에서 끝나게 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어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